저는 덕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권태영입니다. 저 잘생겼죠? 이런 강연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한 가지에 오래도록 몰입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한 가지에 대해 아주 많이 좋아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덕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덕후란 일본어의 오타쿠의 단어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과거의 덕후는 비호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취미생활에 빠져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교성도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덕후 기질을 갖고 성공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덕후였던 페이스북 창시자이자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마크 저거버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의 원작 소설가의 피터 잭슨은 판타지물 덕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명성을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지의 제왕 영화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덕후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한 대중교통 덕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지하철, 기차, 버스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나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편하고 고마운 존재인 대중교통들. 그 안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관련 정보들을 찾고 수집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일대와 가까운 경기도 지역을 다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지하철의 다양한 노선의 색깔이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의 색깔이 무려 20여 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또 지하철 하나하나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호선, 2호선, 7호선을 제일 좋아합니다. 먼저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에 서울 전차를 대체하여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전차입니다. 항상 최초라는 단어는 마음을 참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네 번째 현대적 지하철이자 광역 전차이기도 합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여 빠르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요. 특히 서울 시티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신도림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신도림역에 1호선이 생겨서 제가 이동하는 것에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1호선 지하철 노선의 색깔은 남색입니다. 그 다음에 2호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호선은 다른 노선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쉬지 않고 원을 그리며 계속 도는 노선입니다. 1984년 5월 22일에 완전히 개통하며 순환선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중 6호선과 함께 전 구간, 전 역이 서울시 관내에 있는 단 2개뿐인 노선이기도 합니다. 색깔은 초록색이고요. 색깔처럼 환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호선은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 9개 노선 중에서 하루 동안 사람들이 승하차를 가장 많이 한 노선이라고도 합니다. 어쩐지 제가 2호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노선이 7호선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7호선은 서울과 부천, 인천 도시 셔틀을 한 번에 모두 이어주는 지하철입니다.
1996년 10월 11일에 개통이 됐고요. 색깔은 올리브색입니다. 이 올리브색은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7호선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바로 어린이 대공원역을 지난다는 것인데요. 매년 봄, 가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꼭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참치 김밥과 유부초밥을 싸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끼리, 호랑이와 돌고래도 구경하고요. 선인장과 허브 같은 식물도 구경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색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2호선과 7호선은 색깔이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노선의 색깔을 구분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색깔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구분하고 익혀서 알려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에 대해 잘 알고 기억할 수 있게 된 이유는요. 동료들과 놀러 갈 때나 출퇴근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며 틈틈이 보면서 익혔습니다. 더 어렸을 적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지하철 노선 정보책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노선의 색깔이나 역 이름을 보고 동료, 가족, 친구들이 환승을 하거나 잘못 탔을 때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 다음 역에서 내리는 거야 처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있지 않을 때 제가 전화로 안부도 전해주면서 지하철을 잘못 타거나 다른 역에서 잘못 내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하철을 탈 때마다 배차 간격으로 지연이 되거나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때론 불편함을 겪기도 하는데요. 또 지하철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제가 대중교통에 대한 기억력이 좋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길을 몰아서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거기는 어느 역으로 가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 기뻐하며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굉장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두려워하는 다른 발달장애 분들에게 제가 안내원이 되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 지하철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굉장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데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하철 속 세상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지하철역과 노선의 색깔이 떠오르게 합니다. 초록색은 환경을, 올리브색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태어남에 대해 저마다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선 하나하나마다, 색깔, 번호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쓰임과 용도가 다릅니다. 때때로 일반 사람들 눈에는 발달장애가 자폐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사실 비슷하게 생각되어지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다름이 있고 서로가 공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각각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모두가 다릅니다. 제가 노선을 잘 기억하는 것처럼 다른 친구는 커피 향을 원두 종류별로 구별할 수 있고요. 박자에 맞게 드럼을 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덕후가 되세요. 몰랐던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더 많이 발견할수록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